그러면 트럼프 2.0 임기 4년간 네.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투자자로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게임의 법칙이라고. 트럼프가 세게 나와. 근데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상대 국가도 강으로 나가. 그러면 불확실성이 훨씬 커집니다. 커져요. 2배가 돼요. 그렇겠죠. 2배가. 자, 그럼 내가 사업가라고 쳐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겠어? 안 하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뭐 관세로 때리고 있죠. 근데 관세랑 이민이랑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게 사실 그 캐나다랑 멕시코를 때린 핵심도 네. 이민 때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관세와 이민은 따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 모든 나라를 다 때려댈 거고 이제 우리나라 아직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줄 서고 있고 앞에서부터 이제 싸대기를 계속 맞고 있어. 그 저희 끝나면 이제 우리가 맞을 차례가 이제 올 겁니다. 아,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도 17년의 경제가 좋았어요. 이게 트럼프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됐던 16년이 전 세계 경제가 정말 거의 공황에 갈락말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16년에 브렉시트가 있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오래된 것처럼. 네, 16년에 브렉시트가 있었어. 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뭐 망하네만 했었어요. 그때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뭐 1조 달러가 뭐 감소했네 뭐 이러면서 중국도 망하려 그래. 유럽도 망하려 그래. 미국도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망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겨우 살짝 반등했어. 17년에. 트럼프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18년, 1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또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랑 좀 다르게 미국 국민들은 이제 뭐 이민, 반대, 관세 때려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미국에게 해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걸 원하게 돼 있어.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만났어. 그때 만나가지고 막 서로 상해서 막 뭐 너 취직 언제 하냐,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막 서로 욕해. 그럼 제가 거기서 상을 엎었어. 그러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또 그냥 아작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욕을 먹겠죠. 그래서 참아야지.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똑같아요.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흥분한다고 해서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관세 때려. 그러다 나중에 망하면 야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미래를 나 생각해서 이제 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겠죠. 야 관세 때리면 안 좋아.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그걸 가장 잘 읽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만나서 MBTI T야 F야 물어보잖아. T면 싫어하죠. T세요? 네. 설마? 안타깝게도 T면 사람들이 싫어해. 왜 싫어하냐? 공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공감을. 그런데 공감 능력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가장 잘 해주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F들이 자기 성정대로 이제 행동하다 보면은 좀 엇나갈 때도 있죠. 안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정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국민들의 이 F적인 감정을 잘 받아들여서 관세도 때리고 반이민도 하고 뭐 돈도 안 내고 국제협약 다 탈퇴하고 뭐 난리를 칠 건데 이게 당연히 미국에 해가 되죠. 해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미국 국민들이 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앞으로 힘든 4년 2011기 트럼프 1기 때도 17년도 트럼프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었고 네. 18, 19년에 관세 매기면서 전 세계 경제 되게 힘들었고 뭐 20년은 갑자기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논외라고 쳐도 이 관세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상황에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경찰 국가를 해주지 않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지 않을 상황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쵸. 투자나 소비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투자는 계속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셨으니까 네. 그럼 경제가 망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채권이에요? 또? 금도 좋습니다. 금이요? 네. 금은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금 네. 얘기 해주셨었는데 네.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지금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금이 오르고 있는데 뭐 금 오르는 게 뭐 관세 때문이다, 뭐 불확실성 때문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때 금이 이제 저는 사실 금이 좋다고 주장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기술적인 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드릴 거고 기술적 차트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의 역사가 한 4,000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4,000년 동안 이제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는 주로 국가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면 억압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럴 때 금의 가격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경찰 국가를 안 하고 각자 도생. 미국 나 살기도 바빠. 그렇죠. 그러면 각국의 국가에서는 또 강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 강한 지도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도 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제 부자들은 이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이제 도망치려는. 최근에 금 가격 상승,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건 이제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금 가격 상승의 가장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은 미국 상품 거래소에서 이제 금 선물을 거래를 하거든요. 네. 이제 금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미국은 선물 거래를 할 때 이제 실물 인수도를 합니다. 만기 때. 그래서 만기까지 보통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만기 전에 나는 이제 금 가격 상승에 베팅을 보통 뭐 한다, 하락에 베팅한다. 그럼 이제 선물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굳이 나는 금이 필요 없어. 그 덩어리, 금 덩어리. 왜냐면 나는 가격에만 베팅할 거니까. 그러면 만기 전에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월물이 또 상장이 되면 그냥 이제 옮겨 갈아타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 현물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 코맥스, 미국 상품 거래소에서 실제 금을 현물로 인수도하려는 실제 만기 계약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금의 현물을 직접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최근에 그 미국 코맥스는 자기네 금 보유고를 이제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 공시 금의 량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최근 2, 3주 사이에 지금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금 가격을 크게 올린 이제 원인이 됐었는데 그 코맥스에서 만기 금 청산으로 실물 인수도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어떤 세력이에요? 아니면 추세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은은 이제 굉장히 어떤 플레이어가 정해져 있는데 금은 안 그래. 예, 금은 특정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 모건 같은 데가 굉장한 은을 이제 가지면서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격을 좀 조작하는데 금은 그런 세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특정한 실수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요. 그리고 코맥스로 금을 옮겼다는 것은 그럼 이 코맥스로 금을 옮겼는데 이 금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네. 영국에서 왔어.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유럽에 있는 금 혹은 이제 영국은 그 금융 허브거든요. 이제 금융 허브는 미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이제 특정한 금 보유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금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실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왜냐면 내가 그 선물로 나는 금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 이건 중요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왜? 내가 그걸 못 가져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금은 보통은 그 런던에 있는 그 시티 지역에 이제 보유고가 이제 있어서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을 최근에 계속 코맥스 쪽에서 하역해서 미국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 코맥스 그 거래소로. 근데 이것은 아마도 뭔가 이제 미국 그 유럽이나 이제 역외, 그러니까 이제 그 런던이란 건 그 역외 금융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역내라고 하고 이제 런던,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쪽 지역을 이제 역외라고 하는데 네. 이 역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금이 불안하던지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안전지대로 혹은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군사적인. 혹은 미국의 규제기관이 이 역외의 시장을 한번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특정한 뭐 정보나 분위기를 캐치한 사람이 있겠죠. 걔네들이 이제 금의 대량 매수 포지션을 실제 현물 인수도를 통해서 청산하면서 가져가고 축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금은 지금도 계속 모으는 게 저는 10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요? 네, 앞으로 10년.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차트를 좀 보는 편인데 금의 가격 상승이 한 2년 됐거든요. 물론 이제 어디를 저점이냐로 보냐에 따라서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2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과거 박스권의 상단을 꿰뚫은 시점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걸 한번 꿰뚫게 되면은 좀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몇 %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많이 오르는 특성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뭐 받겠죠 또 받으면은 저는 꾸준히 금은 우상향인 거예요. 가지고 가셔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금은 이제 세금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뭐 미국에 상장된 금 ETF를 뭐 사셔도 되는데 얘는 이제 세금이 22%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현물금, KRX 현물금을 이제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제 시세랑 제가 환율이랑 대보면은 막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얘를 사고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체 그렇네요. 미국에 상장된 금, 뭐 ETF 이런 거 사면 네. 그게 세금 문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착해가지고 국내 KRX 금에 세금을 면제해 준 건 아닙니다. 원래 그 KRX 금 현물 시장이 맨 처음 태어난 이유가 그 숨어 있는 금을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진짜 부자들은 집에 네. 막 금성이 있죠? 그냥 갖고 계세요. 그 금캔이 이제 선물 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거 못 빼 나중에. 뺄 수는 있어. 뺄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달러 그리고 이제 이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망할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야지. 그 당신 거 아닙니다. 예. 그 외환 거래법에 딱 나와 있어. 국가가 외환 위기를 겪거나 위험 상황일 때 달러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나라가 망해도 괜찮아. 나중에 뺏겨요.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즘 진짜로 현물 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 투자에 진심인 분들 가운데. 근데 예.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물금은 원래 이제 금의 10%의 부가세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이제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그 금이 정말 이제 금에서는 그 순도에 대해서는 이제 49이라고 해서 99.9999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믿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 계시겠죠 어딘가에. 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하는 모든 거에 저희 모든 걸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뭐 세금과 관련돼서 모든 걸 다 세금 다 내고 제발 저를 투명하게 봐주세요. 제 모든 지갑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KRX 현물금 이 일부 증권사에서 한다는 네.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사면 된다. 사는 방법이 쉬워요. 증권사가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DB금융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은 제가 열심히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요. 광고할 텐데 그 뭐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가까운 지점에 가셔가지고 그냥 개설하시면 돼. 그럼 개설하시고 돈을 넣어. 그럼 이게 1g 단위로 걸어야 되거든요. 1g. 네, 맞아요. 1g 진짜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막 보면은 뭐 주식카드 똑같아요. 주식처럼 이제 사자 팔자가 이렇게 계속 대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수해서 넣어서 이제 매수하시면 거기에 딱 떠요. 펀드를 하는 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펀드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예, 개인이 펀드 하는 것을 국가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세금 제도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펀드로 주식은 괜찮은데 펀드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상장된 거 말고요. 이제 우리나라 뭐 ETF 혹은 우리나라 어떤 펀드로 뭐 미국 주식을 한다거나 뭐 금을 한다거나 뭐 석유를 한다거나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나는 진짜 현물이 좋아라고 네. 해서 금을 네. 49이 증빙된 걸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건 말리지 않으시겠네요. 말리지 않습니다만 모르겠어. 왜 모르겠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그리고 그 아까 KLX 금 선물 있잖아요. 네. 금 현물. 그것도 현물로 뺄 수 있어요. 단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내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골드바로 줘요. 물론 이제 골드바 하나 최소량만큼의 돈은 있어야겠죠. 그걸로 이제 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뺐어. 그러면은 이거는 무농처리 빼갔구나. 알잖아. 그렇죠. 근데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에 빠졌어. 그럼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을까요? 너 금 갖고 있지? 빨리 내놔.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 아니 그러기 전에 금모으기처럼 자발적으로 다 내겠죠.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모으기를 하고 아마 자발적으로. 아니요, 저는 아예 빼질 않아. 저는 빼질 않고 그냥 거기다 넣어놔. 그냥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저는 안 뺄 테니까 그냥 국가가 알아서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알아서 빼세요. 그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IMF 때 금 모으기 했거든요. 그 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사지 않았어요? 사줘서. 이제 사줬는데 그 금이 그 일부 기업들의 부채를 갚는데 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저는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가님 사실. 제발 저를 잡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게 다 거기서 탈다 털어봐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아예 진짜 여기서 현물로 안 빼고 진짜 그냥 사겠다. 금은방 가서든. 금은방 뭐든. 이제 금은방 가면은 그 뭐 종로에 뭐 그런 부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뭐 공증된 건 아니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겠지. 근데 저는 그런 암흑 시장을 잘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금 네. 투자 방법. 은 이제 거기서 사서 이제 금고에
넣어놓는 건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 왜 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자금을 해가지고 금을 샀어. 뭐 사다 쳐요. 그러면 이제 금고에 넣어놔야 되겠지. 네. 집에.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입이 근질근질해. 그러면 반드시 새가 나가. 그럼 도둑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내놔? 이거 빼나 하면 이거 사실 뭐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넣죠. 자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기 상황이야. 그 은행에 있는 그 금고 있잖아요. 사설 금고. 그 1년 한 달에 한 5만 원인가 내고. 되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금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라의 금고예요. 그래서 거기에 금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은행이 싫어할 텐데 국가가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또. 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왜 집에 다 금고가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쓰나미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나중에 거기 이제 다 폐허가 됐으니까 모았어. 그때 금고가 거의 건물 높이로 서 있었어. 왜 일본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일본은 옛날에 전쟁이 끝내고 나서 인출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원래 예금된 금액의 한 30%를 깠어요. 인위적으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 사태를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국가를 믿지 않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근데 아마 그 주변에 할아버지 있으신 분들, 할머니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물어봐. 그분들도 경험이 있어. 무슨 경험이 있는지 아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한번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역사를 좋아하시네요. 저 사실 그거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또 너무 큰 논의가 또 하나 펼쳐지나. 근데 요즘도 사실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학을 뛰는 거예요. 그 옛날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네, 기습적으로 이제 뭐 지하 경제를 뭐 양성화 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를 완전히 단위를 바꿔버리고 이랬으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암흑 돈들이 다들 이제 양성화가 되거나 그냥 뭐 가치가 떨어지거나 네. 돈도 못 빼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었고 이제 좀 모를리에 갖고 싶었는데 정부가 이걸 다 알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기억이 대부분 없으시지. 대부분. 왜냐면 60년대 뭐 다 안 태어났으니까. 이제 60년대 뭐 20대 이상은 돼야 그래도 기억을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뭐 2, 3년 전인가 뭐 한국은행 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천원 너무 이렇게 나라 격이 떨어져. 그냥 이렇게 공떼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지. 보통은. 옛날 분들한테 되게 무서운 경험입니다. 네. 화폐 개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나와서. 뭐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은 되지 않을까요?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기습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계엄도 하는 세상인데 모르겠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 기습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기습적인 금융 개혁을 했던 사례가 이제 90년대 초에 한번 있었죠. 금융실명제. 그때 진짜 기습적으로 했어. 그래서 그때 권력의 핵심부에 계신 분들도 뭐야 이거 나 몰랐는데 갑자기 그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이제 홍길동 계좌가 전부 사라졌죠. 맞아요. 진짜 팀장님은 역사를 되게 뭐랄까 세밀하게 팔로우하고 계시네요. 역사가 이제 인간의 속성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 그 자체도 재밌지만 인간에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